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오늘 내용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최근에 다시 한 3, 4억 자본금으로 통로 찾으시는 분들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상담이 오게 되면 제가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자금대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자금대를 묻기 전에 저 통로나 아속, 프롬퐁, 에까마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죠. 이런데 콘도를 사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구부터 하는 거죠. 통로, 아속, 에까마이, 프롬퐁 투자적으로 지역의 성격이 전부 다릅니다. 가격도 전부 다 다르죠. 그런데 이걸 뭉뚱그려서 한다는 건 여기만 아는 거죠. 실제로 여기만 익숙한 겁니다. 이 중에서 통로 쪽만 일단 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로 같은 경우에 저 질문을 하시는 분들 미안하게도 99%는 투자를 하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로는 기본적으로 돈이 한 12억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비나 세금 포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투자하시려면 한 15억 이상은 있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고급 지역일수록 사야 하는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따라서 투자금도 더 많이 들게 되겠죠. 쉽게 조금만 외곽으로 가면 60스퀘어미터짜리 콘도도 거의 없습니다. 많이 외곽으로 가면요 50스퀘어미터도 안 되는 걸로 투베드로 만들어 놓습니다. 간단하게 비싼 지역일수록 면적이 넓게 사야 되고 그 면적당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위에 게 쿤바이유고요. 아래 것이 랑까맹에 있는 모노 콘도입니다. 제일 큰 게 51이죠. 확연히 느껴지시죠? 자, 그러니까 통로 같은 곳은 가치를 가지시려면 기본적 사이즈가 100 정도 보셔야 됩니다. 작게 하면 한 9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쿤바유 같은 경우가 제대로 된 유닛을 살치려면 40만 바트가 넘습니다. 펜트하우스 쪽 가시면 60만 바트까지 부르는 유닛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쿤바유와 같이 통로대로에 있고 통로 10에 가까운 콘도라면 스퀘어미터당 최소 고층 사시려면 35만 바트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스퀘어미터면 35밀리언 바트가 됩니다. 가격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12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은 환율이 정상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 자금이 필요한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건설사하고 내고를 좀 해서 가격도 좀 깎고 취득세도 건설사 부담 좀 해달라고 해서 프리하게 만들어 드린다 해도 추가 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 부대 비용은 다 빼더라도요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여기는 디자인 스퀘어나 리빙룸 같은 데 가서 대충 사서 넣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업자 불러서 돈 주고 제대로 인테리어 해야 되는 곳입니다. 억대로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비만. 여행 오셔서 통로 걷다 보면요 이태리제 가구점이나 유럽 주방 전시장 또 수입 샹들리에 매장 정말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부터 지나다닐 때 자세히 보십시오. 왜 많은지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통로나 위타유로도 남쪽 미국 대사관하고 룸피니 공원 주변이죠. 거긴 더 비쌉니다. 또 프롬퐁 역세권, 또 킹파워 마하나콘 레지던스 있죠. 그리고 짜오프라양 강가에 보면 아주 고급 콘도들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콘도들은 쉽게 말해서 태국에서 가장 비싼 콘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통로에 집을 산다는 것은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15억으로 청담동 최고급 아파트 사는 거 무리죠. 그렇게 보면 과연 저 콘도 가격이 비싸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객관적으로 전혀 비싼 게 아닙니다. 태국과 한국의 소득 수준은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만 해도 비싼 게 아닙니다만 태국은 도시화가 굉장히 느립니다. 방콕과 지방 간의 소득차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쉽게 말해 부산이나 대구에만 가도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지만 방콕하고 지방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뭐 파타야나 동단하고 한국에 있는 라용 정도가 그나마 소득으로는 조금 잘 사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태국은 자산 격차가 거의 스웨덴하고 미국급입니다. 방콕 평균 소득이 한 1만 5천 불 정도 평가가 되는데 여기에 자산 격차까지 대입을 해버리면요, 고급 주택지는 정말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방콕은 도시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콘도 가격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국 아파트는 단지형이죠. 뭐 수영장이 있긴 합니까?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긴 합니까? 뭐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공급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은 아니죠. 그런데 태국은 한국과 같이 단지형 아파트가 아닙니다. 단지형 아파트가 고급인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인 빌딩에 퍼실리티까지 가득 넣어놓은 태국의 콘도의 특성상 한국식의 분양 면적을 대입하면 저적률이 40%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간단하게 스퀘어미터당 35만 바트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4천만 원이 나오는데 전용률을 50%라고만 놓아도 2천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태국은 전용 면적으로만 칩니다. 요즘 한국의 강남의 평당 1억이 넘는 곳이 수두룩한데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비싼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 오해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하고 태국은 같은 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 오시면 태국과 베트남이 비슷한 줄 압니다. 방콕은 중심부나 비싸지 호치민 같은 곳 가격 알아보시면요, 방콕이 비싼 게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오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태국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태국 자산 격차는 스웨덴하고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시내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날수록 콘도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계층도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잘 사는 사람은 시내 중심부에서 비싸고 큰 집에 살고, 돈이 적으면 시내 중심부에서 벗어난 지역에 싸고 작은 집에 사는 겁니다. 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중심부에 가까운 고급 무반 단지요. 여러분들 가격 보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달리 태국 부자들 중에 한국 여자분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연예인 출신도 있고 모델 출신도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통로에 집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정말 부자급인 사람이 집을 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이 실제로는 1년에 5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억, 20억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한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서울에 강남에 더 비싼 아파트 사는 게 낫지 방콕의 콘도를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재력이 되더라도 평범한 투자를 하실 분이라면 그냥 투자금 더 적은 다른 지역 제가 권해드리거나 한국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강남의 아파트를 사도 상관이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강남의 아파트 이거 사세요 하고 찍어드립니다. 오히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런 비싼 콘도를 사는 사람이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50억 이상씩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콕의 고급 콘도나 펜트하우스에 한국인 명의자들 심심치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10억 이내로 투자하는 것하고 이분들이 투자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자본을 분산한다는 의미를 띱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주 많이 설명을 드렸죠. 즉 투자 개념 자체가 다른 분입니다. 이분들은 자금을 보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쉽게 이분들은 한국에서 더 이상 집을 사기 힘든 분들이고 자본을 해외에 분산해서 옮겨 놓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옮겨 놓는 것이 안전하겠죠. 뭐 홍콩 집값이 왜 비싼지, 중국 애들이 왜 해외 부동산에 환장하는지 제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극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새 안 놓습니다. 그냥 식구들 한 번씩 방문해서 쓰시는 거죠. 뭐 자녀들이 미국에 있다. 그래서 태국으로 여행 왔다. 그럼 쓰시고요. 한국에 계시다가 오셔서 쓰시고요.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래서 대부분 비워놓기 때문에 제가 주기적으로 사람 불러서 청소합니다. 케어하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성형외과 같이 출자하신
의사 선생님 분들, 해외에서 이제 사업하시면서 자금 많이 버시는데 굳이 한국으로 돈 가져갈 이유가 없는 분들, 또 그리고 뭐 연예인, 이 정도 분들이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 정도 자금이 안 되신다면 뭐 통로, 중심가, 프롬퐁 역세권, 위타유로드 남쪽, 이런 곳들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아예 지우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통화를 할 때 자금 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부터 쓱 들어오면 사실 투자가 가능한 분들이 아닙니다. 12억이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바로 상담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투자금부터 얘기를 안 하고 지역부터 묻는다든지 콘도를 찍어서 묻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 고객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상담하고 다시 연락 오는 사람 없습니다. 이분들은 정보나 조금 얻으려고 전화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런 복습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분들 저와 상담이 끝나면 미련 못 버리고 인터넷으로 4억 들고 3억 들고 콘도 찾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결론이 뭐냐면요, 오래된 콘도 사거나 넓거든요. 또 원베드룸이 가치 없는 지역에서 돈에 맞춰서 원베드룸 사거나, 통로 같은데 원베드룸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소로에 붙은 싼 콘도, 통로하고 애까마이 사이에 소로에 붙어 있어. 소로에 붙은 저층 콘도, 이런 거 싸거든요. 이런 것들 삽니다. 돈을 그냥 가져다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제가 말하는 콘도들은 지역 중심지 핫스팟 대로변에 있거나 주요 역세권에 있거나 하는 분양되고 있는 신규 콘도이거나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가치 있는 콘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 이외에는 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제가 왜 보통 투자자들에게 자금대 콘도 구매 이유 등 듣고 투자할 콘도를 딱 지정해 주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3억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금대나 콘도 구매 이유 등을 제가 듣고 방콕에서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가장 좋은 가치를 가질 것으로 평가되는 콘도가 2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방콕에서 만들어지는 콘도, 정말 중소기업이나 투자하면 안 되는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설사들 콘도 제외하면 어디에 언제 콘도가 지어지고 언제 완성되고 가격이 얼마인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에서 얻은 경험의 직관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콘도 고를 능력이 대부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곳이 아속, 통로, 애까마이 밖에 없는 겁니다. 아속에서요, 서쪽으로 가면 지명도 모릅니다. 제가 사업 초창기에 콘도를 3-4개씩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90%는 제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는 콘도를 사게 됩니다. 누구나 봐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10%가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보여준 3-4군데 콘도는 손해 안 보겠다 싶은 콘도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결국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제가 콘도 많이 팔려고 하는 작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한국에서 하던 방식, 이 짓을 계속 해야 하느냐, 그런 딜레마를 계속 생각을 했고, 그 뒤로는 아예 한 군데만 찍어져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2개가 나오면 2개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필요 없는 콘도 2-3개 더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 고객들이 어떠냐면요, 제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콘도 추천할 때 그때 자금대가 딱 맞는 콘도가 나오면 바로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됐는데, 사실 구독자 1000명이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왜? 제 유튜브는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듯이 제 사업 잘 되라고 만드는 것이지, 제 유튜브 정보 뽑아서 나가서 콘도 사서 망하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방콕의 콘도 가격도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 전부 모릅니다. 자금대를 먼저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역부터 물어본다는 것은, 그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여러분들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3-4억으로 투자를 계획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떤 콘도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여러분들 알지 못합니다. 부탁을 드리면 상담을 하시기 전에 블로그 방문하셔서 공지사항에 있는 상담 시의 유의사항 읽어주시고요. 상담을 하실 때에도 투자 금액을 말하시기 이전의 대화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다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콘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걸 먼저 알려주셔야지 제가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이 점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